경찰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은 가해자분들이 먼저 생각하는 내용은 바로 합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에서 합의란 어떤 의미인지, 또 성범죄 합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범죄는 친고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2013년 6월 전에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각종 성범죄들은 친고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2013년 6월 이전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가 되었느냐, 즉 합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유죄 또는 무죄로 나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관련돼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합의가 성범죄의 어떤 유무죄를 다투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감경 요소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성범죄의 형량은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구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성범죄에서는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범죄 합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이렇게 성범죄로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합의에 너무 목매달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정말 용서를 해줄 수 있는지 내 의도보다는 상대방의 의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원래 합의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을 합의를 못한다든지, 또는 합의 금액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합의를 하려고 했는 내용에서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추가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 등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삼가해야 됩니다. 내 의사가 중요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선임된 변호인 또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정중히 물어본 다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이렇게 동의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연락을 하고 피해 금액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설사 피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도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확인해 주신다고 한다면 향후 법원에서는 피해 공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2차 가해 또는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불상사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당한 사실을 절대 제3자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가끔 아는 사람 간의 관계다 보니 내가 직접 연락 못하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피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범죄는 워낙 은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안 알려지길 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깝다고 한 사이다 하더라도 피해 부분이 알려져서 상대방에게 그런 고통을 주게 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처벌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민사상 손해배상 또 형벌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 의사도 중요하지만 내 의사와 별개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